아까 그 설명하는데 그 파일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파일 화면을 좀 밝게 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할게. 그래서 아까 상충곡은 선생님 뭐라 했지? 이 자연 친화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정확한 해석이나 단어에 매몰되지 않아도 그 성격과 주제를 안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석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자, 우리가 아직 본문을 하지 않았지만 자,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 자, 상충곡은 아까 요런 시어들을 통해서 자연 친화이고 더 나아가서 폭류적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었지. 자, 상충곡이라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자, 추는 뭐야? 봄이잖아, 그지? 봄. 그럼 결국 이 작품은 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의 즐거움, 곧 자연 친화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연 친화라는 것은 대부분 자연에서의 만족감이나 흥겨움이나 또는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겠지. 외로움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없겠지, 당연히. 자, 요것만 알아도 아까 요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방금 얘기했잖아. 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한 줄 한 줄 정확한 해석이나 오히려 그 단어에 매몰될 바에는 해석은 차라리 대충 하나는 있더라도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 성격, 표현상의 특징,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아직 본문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만 알아도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풀리는 거야. 한번 문제를 볼게. 자, 그 8번 문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얘들아.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자연 친하니까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겠지. 그럼 이거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아까 보면 10번 문제인데 위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황희의 시조인데 대충 읽어보니까 대추 나오고 밤 나오고 그 다음에 솔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쌤이 대부분의 작품 뭐라 했지? 자연 친화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연 친화는 대부분 뭐라 했지? 풍류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풀다 보면 역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이게 또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쌤이 그 자연 친화는 풍류니까 대부분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자부심, 만족감, 흥겨움 이런 것들 드러낸다고 했는데 역시 12번도 문제 풀어보면 외로움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 다음 거기 비해서 5번에 보면 자긍심, 만족감, 자부심을 드러내니까 이건 맞겠지. 그럼 요거와 요게 어떻게 돼? 모순이잖아. 그럼 선지에서 모순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했으니까 요건 답이 1번이 되겠네. 그 다음 역시 넘어가서 약간 밀렸는데 이 PDF 말로 만드니까 약간 밀렸는데 17번에 보면 역시 4번에 보면 상춘이라고 했으니까 봄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연친화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뭐 했어? 흥겨움, 만족감, 자부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는 맞겠네. 이런 식으로 또 22번 문제 보면 역시 5번에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유유자적하며 음풍록을 하는 모습이다. 역시 자연 친화와 관련해서 만족감과 흥겨움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니까 요것도 역시 일단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역시 23번도 보면 화자는 자연에서 묻혀 사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맞겠지. 그 다음 또 28번도 보면 풍류, 그 다음에 친화감 이런 표현도 역시 어때? 일단 기본적으로 맞겠지. 또 35번에 보면 아름다운 자연, 풍류를 긍정적으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이런 것도 다 역시 맞겠지. 또
자, 40번도 보면 쭉 가서 풍월주의라 하면서 자부심 역시 맞잖아. 자, 선생님 방금 요런 식으로 심지어 작품의 내용도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쌤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와 성격이 자연친화이고 당연히 자연친화 중에서도 대부분 작품에 해당하는 풍류에 해당이 되고 그럼 당연히 자연친화니까 만족감이나 흥겨움이나 자부심을 드러내고 당연히 외로움이나 갈등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없다고 했잖아. 요것만 알아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런 문제들 한 8에서 9에 해당하는 이 전체로 4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방금 얘기했던 주제나 성격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요걸 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생소한 시어나 어려운 문구가 나오더라도 화자는 지금 자연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제목에서 봄이라고 했으니까 봄의 어떤 흥겨움을 표현하고 있고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먼저 알고 이 상충곡을 본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본문을 앞서서 한번 살펴볼게. 자, 이 상충곡은 제목에서 뭐야? 봄이잖아, 봄. 그러니까 봄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 얘들아? 봄에서 이 화자가 여러 군데를 옮겨가거든. 그래서 보기 23번과 보기 36번을 보면 이렇게 수감목, 정자, 시냇가, 봉두에서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야. 이것도 이제 본문에 앞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워낙 이 상충곡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곧 시간의 이동보다는 뭐야? 공간의 이동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요게 이제 상충곡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야. 하지만 요즘에는 이 시간의 이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장소로 옮겨가면서도 시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말을 바꿔서 시간의 이동이 없음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출제되기도 해. 그래서 일단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상충곡의 표현상의 특징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봄이고 그래서 봄에 보기 23번과 보기 36번에 나온 것처럼 수감목, 정자, 시냇가, 봉두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고 예전에는 시간의 이동이 없음으로도 나왔지만 요즘엔 좀 애매하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음으로 약간 수정해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먼저 자, 상충곡에 보면 자, 1번에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의 이동. 아까 선생님 시간의 이동이 아니라 뭐였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이동이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거지. 근데 요거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요게 좀 애매해서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했지? 계절의 변화 없이 이렇게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출제해서 논란을 좀 최소화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어떻든 간에 이건 옛날 문제긴 한데 시간의 이동보다는 뭐? 공간의 이동이다 라고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된다고 했었어. 역시 자 15번 문제 보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보다는 주로 뭐라 했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지. 역시 자 31번 문제 역시 2번에 보면 계절의 경과에 따른 자연의 변화의 모습. 아까 뭐랬지? 시간의 이동보다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고 근데 이게 요즘 조금 애매하니까 시간의 이동 대신에 뭐라고?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논란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놨잖아. 그러면 당연히 계절의 경과에 따른 자연의 변화 모습은 틀린 말이 되겠지.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자
38번 한번 봐봐. 자, 38번을 보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렇게 말을 좀 바꿔놨어, 얘들아. 자, 시간의 이동이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면 틀리지. 좀 전에 설명한 걸 좀 추가하면 시간의 이동은 옛날에는 시간의 이동이 나타난다면 틀렸지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라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수정해서 표현하고 이 경우는 상충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다고 했잖아. 왜? 상충곡은 공간의 이동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고 했었잖아. 자, 근데 똑같은 시간적 배경이라도 이렇게 적혀있잖아.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무슨 말이니? 봄이라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비슷한 말이라도 요건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친절하게도 38-5번은 계절의 변화와 계절적 이미지는 엄밀하게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의하라고 적어 놓은 거야.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는 틀리지만 계절적 이미지는 봄이니까 맞는 말이지. 요 약간 묘한 표현을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예전에. 그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유명한 작품 뭐가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지. 매낭정과 본사, 성산별곡, 삼이인곡, 우리가 배웠던 고산구곡가, 강호 사시가 들어가면 보통 다 뭐라고 했어? 사계절의 변화라고 했잖아. 어부 사시가, 전원 사시가, 그 다음에 농가 구장, 전가 팔곡, 농가 원령가, 교원가의 일부 이런 것들이 계절의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상충곡은 계절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먼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런 문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어.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의 두 번째는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서리적 표현이야, 얘들아. 서리적 표현이 뭔지는 알고 있지? 의문형을 통해서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묻는 게 아니고 뭐야?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 이걸 우리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이것도 문제 푸는 중요한 팁이 있는데 역시 쌤이 이렇게 적어놨어. 자, 고전시가의 작품 중에서 분량이 좀 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야? 이 서리적 표현이 있다 라고 안다면 이거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돼. 예를 들어서 너희가 모의고사를 푸는데 긴 작품이 나왔거나 생소한 작품이 나왔어. 근데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맞다라는 거야, 얘들아. 요런 것들이 몇 개 있었지.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 반어는 거의 없고 역설은 아예 없다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 팁이라고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서리적 표현도 긴 작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어떠한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자, 여기 보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어떠한가,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세상의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삶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 삶이 대단하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거든.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풍류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대부분 있고 특히 여기에서 압축돼서 나타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의외로 표현상의 특징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어. 자, 문제를 보면 역시 자, 1번에 보면 서리적 표현이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맞겠지. 그 다음에 13번도 보면 서리적 표현이라고 적혀있잖아. 13번도 역시 일단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15번에 보면 적절한 것, 서리적 표현, 만족감, 자부심이라고 있으니까 맞겠네.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 특징을 안다면.
그 다음에 24번도 보면 서리적 표현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것 했으니까 역시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32번도 보면 자 32번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단 이 서리적 표현은 당연히 뭐라고 했어? 맞다고 했잖아. 반어는 지금 대부분 고전에서 반어와 역설은 대부분 없다고 했잖아. 반어는 거의 없고 역설은 아예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팁을 한다면 이 고전시가 이런 작품들을 좀 더 요령껏 효율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 있게 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방금 이 상충곡이라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상충곡의 어떤 특히 고전시가의 어떤 주제 및 성격, 자연친화와 관련된 주제와 성격, 그다음 방금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봤어.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본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했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